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올림픽 캐스터 장유리나입니다. 자, 고개를 드는 또 금리에 대한 또 상승 속에서 오늘 금리 공포 부활로 간밤 미 시장은 후덜덜 우리 시장도 주르륵 밀렸는데요. 정말 아시아 증시 모두 다 좀 패닉인 움직임 속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상승 종목을 찾는 게 더 쉬울 정도로 하락 종목이 양시장 포함해서 2,000개 가까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금융, 증권주들의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원달러 환율을 좀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 외국인 수급적인 측면들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내일 시장 점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경기를 복귀해보고요. 내일 시장 전략을 오늘 투자 올림픽에서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투자 올림픽은 네이버 TV뿐만 아니라 이데일리 TV를 유튜브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이 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해설위원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기술적 분석으로 대장주 단기 매매를 하겠다. 이용주 해설위원님과 함께 또 오늘 시장을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의 좀 경기력 살펴보면은 네. 야, 너무 힘들었다.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을 텐데. 맞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마감장 하이라이트 장면 어느 쪽을 뽑으셨습니까? 힘들어도 인사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일 급등할 종목을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6시의 남자 1타 전문가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코스피가 생각보다 많이 밀렸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밀렸는데 전일 미국의 나스닥과 다우지수가 2% 넘게 하락을 하는 걸 봤는데 설마 이 정도의 여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 개파락을 시작해서 꾸준히 하락이 나와서 막판까지 쭉 밀었으니까 오늘 하락폭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중에 보시면 상승 종목이 400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2,000여 개 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라이트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현지 시간으로 내일이죠.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국내 주수가 폭락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핵심의 원달러 환율도 1,300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많이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마지막으로는 현지 시각으로 내일이죠. 뉴욕 증시가 FOMC 의사록을 발표를 앞두고 전일 다우와 나스닥 2% 각각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하락이 나왔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예상하건대 막판에 상승하는 섹터들이 나옴으로써 저는 내일은 이 하락폭을 만회할 수 있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힘드시겠지만 원달러 환율도 오르고 지수도 하락이 힘드시겠지만 여기서 포기하기는 이르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3월 달도 사실 이런 장이 계속 지속될 수 있습니다. 시장은 힘든 거죠. 항상 힘든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방송 끝까지 보시고요. 내일은 상승장 나올 거니까 오늘도 방송 후반에 나올 올림픽 선수들 두 선수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시장이 지금 주름 밀려 내려간다고 해도 올림픽에서 단연코 또 금메달을 딸 만한 선수들은 이럴 때 나오기 마련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상한가 특징 종목들 좀 살펴볼게요. 야, 오늘 시장의 상한가다, 기특하다 이런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선수가 좀 그렇게 잘했나요? 우선 두 종목이 상한가를 나왔는데 첫 번째는 KPF라는 종목이고 두 번째는 휴맥스 홀딩스입니다. 사실 KPF 같은 경우는 특별한 재료가 없이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크게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장이 마친 이후에도 KPF가 상한가를 갔던 특별한 급등 사유는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도한 저평가 구간에서 상한가가 나온 거다. 이렇게 말이 나왔거든요.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재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특별한 기사가 없이 과도의 낙폭에 대한 상한가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기사가 특별하게 없는 걸로 봐서는
내일은 기술적 자리에 눌림목 매수는 가능해 보이지만 재료가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실제로 상한가는 휴맥스 홀딩스입니다. 어제도 전기차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도 흐름을 봤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휴맥스와 휴맥스 홀딩스를 그렇게 크게 보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수급의 주체가 없는 것 같아서 항상 윗꼬리가 자주 달리는 종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휴맥스 홀딩스가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이슈는 정확합니다. 전기차 충전 시장이 성장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특히 휴맥스 홀딩스는 실제적으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글로벌 전기차 충전 시장 규모가 2023년 기준,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10조 정도 규모까지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로에 전기차, 전기버스, 전기택시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금 주유소가 있는 것처럼 주유소는 점차 사라질 수 있는 거고요. 전기차가 많아질수록 그 주유소 자리에 충전소 자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주유소와 한켠의 충전소가 합한 하이브리드 방식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로서는 휴맥스 홀딩스가 자회사인 휴맥스 EV가 작년 미국 모비우스 에너지하고요. 전기차 급속 충전소 개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휴맥스 홀딩스 그리고 앞으로는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시고요. 휴맥스 홀딩스가 오늘은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의 대장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K4F를 통해서 또 상한가 간 종목들 잘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수익률도 리뷰 시간 들어가 볼 텐데요. 어떤 종목들이 잘 갔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트네트 링네트가 첫 번째 선수인데요. 2월 1일에 4,915원의 매수가를 얘기했는데 최고가 대비로 수익률이 33.47%나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선수는 플리토입니다. 이 종목은 좀 멀리 가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수익률 24%, 미래나노텍은 22%, 써니전자는 18%대까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선수들도 살펴보시죠. DSC 인베스트먼트가 그 선수 되겠습니다. 최고가 대비로 지금 수익률이 13.80%로 오늘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디우 위메이드 역시도 이어지는 13%, 9%대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자, 많은 선수들이 지금 수익률을 껑충껑충 내고 있는데 경기력이 정말 가히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금메달 일단 첫 번째 선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네트 선수가 금메달 땄네요. 네, 링네트 선수는 사실은 제가 오픈하고 며칠 안 돼서 말씀드렸던 선수인데 생각보다 빠른 상승이 나왔던 이유가 있습니다. 호가창이 우선 얇은 종목이었고 하지만 호재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 걸리면서 링네트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링네트가 무려 33%를 달성하면서 링네트 선수는 금메달이 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갔죠.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매수가는 제가 최저점을 잡을 수 있지만 매도가는 저도 사실 모르는 게 사실 주식이거든요. 매도는 신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링네트 선수는 지금 다시 고점을 찍고 눌리는 구간에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링네트 선수가 제가 어제까지 총 14명의 선수를 말씀드린 선수 중에 1등을 했습니다.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링네트 선수 앞으로도 관심 있게 보시고요. 하지만 링네트 선수가 지금 이미 가버린 선수보다는 앞으로 안 가는 선수들이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링네트 선수는 금메달이다. 하지만 제가 종목이 많아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2%, 3% 같은 선수들이 갑자기 상한가나 또 급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링네트 선수는 현재까지는 1등이다. 하지만 언제까지는 1등일 수밖에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플리토라는 선수입니다. 플리토 선수 은메달을 땄습니다. 플리토는 우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바로 그 다음날 하락폭 6%나 나왔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방송할 때 전혀 걱정할 게 없다. AI, 챗봇 관련 이슈들이 꾸준하고요. 네이버의 번역 관련 이슈는 플리토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네이버가 관련해서 AI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플리토 상승이 나온다고 봤는데 그 6% 하락하고 바로 그 다음날 큰 상승이 나왔던 게 플리토입니다. 플리토가 무려 고점 대비해서 24% 가까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플리토 이 종목들은 금은동 이 종목들은 상승이 크게 나오고 지금 눌림 구간에 있어요. 하지만 이거 버릴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고 특히 링네트보다는 플리토를 조금 더 이제 보셔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플리토 말고도 아직 달리지 못한 2%, 3%밖에 달리지 못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큰 상승을 기대하면서 플리토도 관심은 버리지 않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메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메달은 미래나노텍입니다. 미래나노텍은 제가 지난주 마지막 종목이 미래나노텍인데 미래나노텍이 대단하죠. 말씀드리고 바로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22%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미래나노텍은 제가 정확한 공시를 말씀드렸죠. 교환사채에 대한 공시, 그리고 교환가액에 대한 공시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게다가 2차 전지에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섹터가 좋다고 해서 모든 종목을 잡는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 중에 확실한 재료가 있는 2,500개 종목 중에 제가 오전에 한두 종목 드리는 종목이 확률로 하면 1%가 안 됩니다. 0.3%를 언더에서 제가 잡아내는 거거든요. 제가 감으로 잡는다고 절대 그런 말씀 드리지 않는 거고 정확한 정량적인 지표, 공시, 그리고 지수, 차트 모든 걸 보고 드리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이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미래나노텍이 그런 종목이었고 지금 동메달입니다. 미래나노텍이 새 금은동 선수 중에 현재는 3위이지만 미래나노텍 지금도 흐름이 좋기 때문에 1등인 닉네트, 2등인 플리터도 내일 또 내일 모레 훨씬 능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미래나노텍 아직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접점입니다. 동메달이 은메달 잡고 금메달까지 갈 수 있는지 미래나노텍도 잘 살펴보시고 금메달 자리에 있는 지금 또 닉네트 선수가 계속해서 1위를 석권할 수 있을지 이것도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들어오셔서요. 또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들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선수들의 기량이 좋은 것만 픽픽 잘해주시는 분인데요. 나도 그런 좀 선수들 알고 싶어요 하신다면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요. 네모난 칸에다 지금 갖다 대주시면 스캔해서 입장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QR코드 스캔됐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7455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7455 누르고 들어오시면 본방사수하고 있습니다와 함께 또 이용준 해설위원이 멋지게 사진 찍어 남겨주세요. 선물이 팡팡 쏟아질 겁니다. 샵 3772번으로도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링크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벌써 박마혜님과 고고식님도 오시셨는데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또 이번 코너 오늘의 빅매치 포인트 코너가 될 텐데 해설위원님 오늘의 네. 또 테마는 어떤 테마 들고 오셨죠? 오늘은 사실은 빅매치 포인트가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잡기 좀 쉽지 않았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로봇 관련주의 흐름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로봇 관련주가 우선 섹터적으로는 아주 좋았다 이렇게 생각되고 로봇 관련주의 흐름상으로 보면 오늘의 대장이었던 SBB테크하고 유로메카를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로봇 관련주 이슈가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되겠지만 지금 어제 오늘 뉴스 중에 굉장히 의미 있는 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주행 로봇이 배달을 이제 실제적으로 볼 수 있다, 기대할 수 있다 이건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로봇을 식당에서 이렇게 서빙하는 로봇을 봤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제 옆에 같이 걸어가는 또는 같이 앞으로 가는 로봇을 도로에서 또는 인도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도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우선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와 보도의 통행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문턱을 넘었다가 지금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 사실 로보티즈를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그래도 대장주인 SBB테크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SBB테크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SBB테크 또한 그 로봇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고점을 지속적으로 돌파하면서 SBB테크는 로봇의 대장주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원래의 대장은 아니었지만 최근 들어서 SBB테크가 수급도 깔끔하고요.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하면서 SBB테크가 오늘 법안 발의에 의한 큰 수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로봇용 감속기하고요. 순수 우리나라 기술로 상품화하는 데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기술력이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게다가 재무제표를 좀 확인해 봤더니 내년부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 예상됩니다. 물론 영업이익이 소폭적으로 상승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지만 과거에 적자였던 회사가 흑자로 전환되는 게 큰 이슈인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을 수 있는데 주가는 아무래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로봇 관련주 또 로봇이 더 보도에서 통행을 가능해 한 이 수혜주로는 SBB테크를 시장이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SBB테크 지금 오늘 차트 보시면 전고점을 훨씬 돌파해서 53,200원, 60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이 동그라미 친 구간이 제가 예전에 맥점 자리들을 찍어 놓은 건데요. 눌렸다가 다시 올랐다가 오늘은 지금 신고가입니다. 주봉이나
월봉을 보더라도 이 회사가 상장한 이후에 최고가를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흐름폭이 오늘 29%, 29.54%까지 올랐기 때문에 아마 내일도 한번 흐름은 나올 수 있는데 조심스러운 거는 단기적으로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에 눌림 구간도 나올 수 있다.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SBB테크를 공략하는 것보다는 지금 바닥에서도 올라오는 로보티지나 로보스타 관련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그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료를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법안 발의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우선 SBB테크가 오늘 가장 큰 재료가 전 세계에서 50년 동안 일본이 독점하던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기대감이 생긴 거라고 합니다. 그만큼 기술력과 생산력이 향상됐기 때문인데 최근에 국내 증설도 4배 이상 했고요. SBB테크 같은 경우는 국내 생산 기업 가운데는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게다가 규모만 큰 건 아니고 기술력까지 본다면 전 세계 톱티어 기업인 스위스의 글리슨사의 절삭 장비 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대등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BB테크도 중장기로도 봐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차트 다시 보면 이렇게 많이 올랐죠. 올랐기 때문에 저는 바로 공략하는 거는 다소 위험한 구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자리를 우선 지지라인으로 자리를 드리면 우선 중심값인 46,000원 구간도 될 수 있고 끝까지 밀린다면 마지막 지지라인은 38,000원인 21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략하는 거는 트레이딩이 가능한 손절이 가능한 트레이더들, 좋게 말하면 트레이더고 그냥 말하면 단타를 즐기시는 분들은 지금도 내일도 공략이 가능할 것 같지만 손절을 죽어도 못한다. 손절은 너무 힘들다 이러신 분들은 SBB테크가 아닌 다른 종목의 다른 로봇주를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정리해드리면 지수가 2% 가까이 급락을 했어요. 제 봐서는 2%부터 급락으로 보는 거거든요. 2% 급락을 했지만 오늘 급등이 나온 SBB테크는 재료도 좋고 추세도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오름폭이 바닥에서 2만 원에서 5만 3천 원, 약 250%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공략하는 것보다는 관망하는 자세로 다른 로봇주를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로봇 섹터를 또 우리 테마에서 꼭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나마 좀 괜찮았던 테마 중에 하나라고 꼽아주셨고요. SBB테크는 좀 보수적으로 좀 보시는 관점에서 들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어지는 두 번째 선수, 로봇 테마 안에서도 좀 볼만한 선수가 있다면 반대로 좀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SBB테크보다는 저는 유로메카 선수도 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SBB테크는 250% 올랐지만 유로메카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트적인 자리인 일봉상 정고점을 돌파하고 오늘 하락장에도 양봉을 튀었기 때문에 저는 내일 보실 거면 유로메카 선수를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유로메카 선수 같은 경우는 똑같이 로봇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핵심이 자율이동 로봇의 플랫폼, 고속 고정밀, 델타 로봇 등을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봇을 생산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유로메카 선수, 게다가 신규 상장주이죠. 3월에 뭐 하는 겁니까? 정기총회가 있고 감사 시즌인데 아무리 좋은 종목도 영업이익이 좋지 않거나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관리 종목이나 상폐가 될 수 있는 3월이라는 시즌인데 신규 상장주는 이런 거 전혀 걱정이 없죠. 왜냐하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거의 걱정이 없는 유로메카 선수가 저는 자율이동 로봇 플랫폼, 델타 로봇 등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대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재료를 좀 더 말씀드리면 오늘자 기사예요. 기본적으로 보면 영업이익도 유로메카는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유보율도 1772%나 되는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재무도 건전하고 수급도 좋고 신규 상장주이고 이런 메리트가 있는 유로메카 선수 내일 관심 있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어제 회의를 열어서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통행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생각보다 모든 게 빨리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에 식당을 갔는데 식당에 로봇이 서빙을 해주더라고요. 굉장히 친근하고 어색하지가 않았어요. 게다가 이러다가 한두 달 또는 한 1, 2년 정도 지나면 내 옆에 로봇이 배달을 가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법안이 통과됐고 기술력도 있고 식당에서는 이미 주문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유로메카를 내일에 상승할 수 있는 선수로 보고 있는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유로메카는 지금 차트적으로 보면 좋은 게 단기적으로 14,000원 구간에서 26,000원까지 올랐다가 기간 조정을 이쁘게 받았죠. 밴드가 2만 원에서
26,000원의 기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노란톡방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간 조정의 횡보는 길면 좋다고 했습니까? 짧으면 좋다고 했습니까? 길면 길수록 좋다. 그 이유는 길면 길수록 성질이 급한 누군가는 다 손절을 치거나 본전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올리고 싶은 세력, 누구 기관이 될 수 있고 외국인이 될 수 있고 큰 손이 될 수 있는 세력은 보다 작은 돈으로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횡보를 지금 이쁘게 하고 있고요. 차트 좀 더 보면 이 봉이 바로 전고점은 돌파했죠. 그래서 여기 한 번 더 터치를 한다면 26,000원까지도 한번 돌파를 할 수 있을 자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로메카도 26,000원을 돌파하면 신고가 패턴이 되는 거죠. 재료도 좋고 추세도 좋고 일봉도 좋고요. 오늘 보시면 거래대금도 유로메카가 이렇게 많이 터졌습니다. 1,000억이 넘게 터진 거거든요. 유로메카 터져 있기 때문에 저는 SBB 이미 올라버린 SBB 테크를 공략해서 트레이딩하면서 손절을 감안하는 것보다는 유로메카 선수를 좋은 자리에서 내일 노란톡방에 한번 공략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해볼 테니까 유로메카 궁금하신 분들 또 SBB 테크의 익절가, 손절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 저는 SBB 테크 선수보다는 유로메카 선수가 훨씬 더 좋은 자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차트가 이쁘다고 생각되거든요. 여러분도 이 차트 보면 이쁘다고 생각되십니까? 전고점 돌파 직전이고 분봉상 보면 분봉도 이렇게 갑자기 이 장이 이렇게 안 좋았을 때도 급등 상승 후에 하락 후에 1시부터 이렇게 상승이 나온 거잖아요. 그다음에 횡보 후에 밀리지 않고 끝났기 때문에 유로메카는 이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선물이 될 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14선수를 출전시켜가지고 12선수, 오늘 유메이드까지 급등이 나왔죠. 유메이드도 좀 이따 시간 되면 설명을 드릴 텐데 유메이드도 이 하락장이 9%가 넘는 상승이 나와주면서 여러분께 기쁨을 드렸습니다. 제가 종목 보는 눈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종목을 이렇게 말씀드릴 때 제가 특히 강조하는 종목들을 메모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500개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할 때 오늘의 강한 섹터는 로봇 섹터였습니다. 그중에 SBB 테크는 상승이 크게 나왔고요. 유로메카는 8% 가까운 상승이 나왔지만 저는 내일 미국 FOMC 의사록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SBB 테크보다는 유로메카 선수가 훨씬 더 안정적인 구간에서 공략이 가능하고요. 또 급등이 나오면 훨씬 더 큰 상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노란톡방에서 내일 유로메카 선수를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뭔가 유로메카의 대주주분이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차트가 예쁘다고 하시면서 강력하게 또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네요. 자, 투자 판단 여러분의 몫이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하단에 노란톡방 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쉽게 또 다양한 또 정보들도 시황 얘기들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7455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어렵다 싶으신 분들께서는 그냥 이용준 세 글자를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두 번째 빅매치 테마 어떤 걸 또 들고 오셨을지 해설위원님 궁금합니다. 두 번째 빅매치 테마는 곡물 사료 섹터를 가지고 왔어요. 곡물 사료요? 제가 곡물 사료를 언제 말하고 안 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오래된 섹터인데 네. 오늘 곡물 사료가 굉장히 잘 갔어요. 곡물 사료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러분 말씀드리다시피 하락장에 강세 종목들은 있거든요. 그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섹터 하나 곡물 사료 섹터가 특히 지수가 급락할 때는 곡물 사료가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곡물 사료 섹터를 가져왔는데 재료는 나와 있습니다. 재료는 우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장기화됐죠.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사상자도 냈고 지금 원자재 값이 올라가지고 지금 인플레이션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제 점심값도 10,000원 훨씬 넘는 시대가 된 게 사실 시발점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벌써 2년 정도 된 것 같고요. 근데 러시아가 정신을 아직도 못 차리고 있는 게 핵을 군축 줄이겠다는 조약 참여를 중단했다는 소식이 오늘 나왔습니다. 왜 이럴까요? 정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전쟁이 또 게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조짐에 사료주들이 다시 한번 강세를 보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된다는 이슈도 있지만 지수가 하락할 때 오르는 섹터가 곡물 섹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저런 이슈로 곡물 섹터가 굉장히 상승이 나왔죠. 마지막으로는
전쟁은 없어야 되는 거지만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길이 막혀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크라이나가 세계 최대 곡창지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밀과 옥수수는 우크라이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수출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농작물이 농장에서 썩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비축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이쪽에서 썩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곡물 대란, 식량 대란이 나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은 사료주가 굉장히 강세가 나왔죠. 그 첫 번째 대장으로는 고려산업이라는 종목 볼 수 있는데요. 고려산업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할 때 굉장히 큰 강세를 보이다가 거의 1년 가까이 하락이 나왔었죠. 그렇지만 오늘 러시아가 핵 군축, 그러니까 핵을 줄이는 조약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전쟁의 장기화, 그리고 핵 군축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 때문에 곡물 사료, 또 지수의 하락, 이런 세 가지 악재가 곡물 사료 중에는 호재로 적용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가축용 배합 사료하고요, 제조 판매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사료 관련주가 고려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이 회사 자체는 우량합니다. 매출과 영업이익도 흑자이고 유보율이 300% 정도 되는 회사인데 앞으로 흐름이 중요하죠. 오늘은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오늘 오르긴 했지만 내일도 갈 수 있을지는 한번 내일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내일 만약 지수가 오른다면 곡물사료주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적으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트입니다. 보십시오. 차트를 길게 보면 작년이네요. 2022년에 4,000원 했던 게 11,0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3배 가까이 올랐다가 전쟁 이슈가 사그라들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다시 차트를 좀 크게 보면 오늘 이쁜 장대 양봉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게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분봉상 어떻게 된 거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흐름이 한번 나왔다가 이걸 체크했어야 되는데 이걸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횡보하다가, 횡보는 여기 보시면 봉이, 도지봉이 계속 있잖아요. 가시처럼 생긴 게 거래 대금이 특별히 터지지 않고 호가창 한도 호가 이렇게 왔다 갔다를 9시부터 2시 반까지 하다가 갑자기 치고 나갑니다. 치고 나갔기 때문에 상승폭이 무려 일봉상으로 26%가 올랐습니다. 물론 상한가 터치는 못했지만 바닥에서 거래량 터졌기 때문에 사실 사료주가 아니라면 저도 내일 한번 볼까 하는데 사료주라는 것 때문에 사실 좀 망설이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노란톡방이나 또 본인들이 매매하실 때 종목들 보신다면 이런 차트는 굉장히 공략하기 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저는 고려산업의 지지라인을 한번 잡아드린다면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정도 가격 4,200원 또는 4,300원 언더 자리, 그러니까 전고점이자 이 장대 양봉의 중심값이자 그리고 눌림 구간인 자리가 공략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내 눌리고 이렇게 눌렸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냥 올라갈 수도 있고 다 무시하고 갑자기 개파락으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자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상한가를 굳히지 못했기 때문에, 보시면 차트를 깨끗이 지워드리면 상한가를 굳힐 뻔했지만 3시 13분에 상한가를 한번 터치를 하고 내려와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상따라 하시는 분들은 오늘 손절이 좀 나왔을 것 같은데 내일 흐름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에 한번 볼까요? 시간에 고려산업 흐름을 보면 지금 마이너스 2% 정도 빠졌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2% 정도는 사실은 이런 26%나 올랐던 고려산업 선수에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내일은 한번 내일 흐름을 지켜봐야 된다. 곡물 관련주도 내일까지 흐름이 나온다고 생각한다면 지수는 추가 하락 나올 거니까 저는 만약 지수 추가 하락 나온다면 노란톡방에서 고려산업 공략을 할 거예요. 만약에 지수가 올라간다면 고려산업은 배제하고 제가 말씀드린 뉴로메카를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할 겁니다. 제가 미리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저는 장 시작하기 전에 머릿속에 시나리오를 수백 가지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0개 중에 한두 개 종목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거고요. 뜬금포는 제 시나리오에 없는 종목 우선 관망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제 머릿속에는 우선 뉴로메카, 고려산업 지수의 흐름을 보면서 공략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나리오의 남자입니다. 자, 그래서요. 또 해설위원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 고려산업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또 곡물 사료 안에서도 좀 괜찮게 볼만한 아니면 좀 이건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된다. 이런 또 다른 선수들이 있나요? 고려산업이 우선 대장이니까 많이 갔으니까 저는 그 다음 선수는 한일사료. 한일사료요. 우선 한일사료는 오래된 곡물 사료 관련 주고요. 고려산업이 갈 때 한일사료는 사실 많이 못 갔거든요. 그래서 2등주라고 해서 보는 건 아니고 고려산업과 한일사료 흐름 같이 보자는 취지에서 가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많이 올랐다고 해서 1등주를 놓치는
그 실수를 범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1등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려산업 해야 된다, SBB테크 해야 된다, 뉴로메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하지만 내일은 내일 1등주가 고려산업 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한일사료까지 선수로 여러분 관심 선수로 두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일사료 같은 경우도 이 사료주들이 기본적으로 오래된 업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흑자이고요. 그다음에 유보율은 250%, 배당까지 한일사료 1.29%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3월 달에 감사 시즌에는 이런 고려산업이랄지 한일사료는 전혀 문제가 없는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노란톡방이나 방송이나 2년차 방송을 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린 수백 개의 종목 중에 상장 폐지나 관리 종목이 된 종목이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특히 제가 제약 바이오를 잘 안 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재료가 소멸되지 않는다면 언제나 상승 나올 수 있고요. 너무 다행스러운 게 3월도 무사하게 넘어갈 수 있는 선수들만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린다고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한일사료 좀 설명을 좀 더 해드리면, 푸틴이 전쟁을 하고요. 오늘 첫 국가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전쟁은 장기화되고 있고, 이 푸틴 대통령이 21일 현지 시간이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첫 국정연설을 했는데, 핵무기 감축 협정에서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가 지금 핵심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죠. 제가 가장 우려했던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려면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핵의 사용이다, 이런 게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핵 관련주들, 그리고 핵 피폭의 관련주들, 방사능 피폭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절대 그럴 일 생기지 않겠지만 핵에 대한 위협은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푸틴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 협정에도 중단한다는 거는 나는 언제라도 이걸 쏠 준비가 돼 있다. 게다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잖아요. 쉽게 끝날 것 같은 전쟁이 장기화되면 무조건적으로 강함에 강함을 더해지던가 아니면 협의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건데, 지금 봤을 때는 이런 전쟁,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단순하게 끝날 것 같지는 않는데, 지금 핵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핵에 대한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한일사료 오늘 흐름도 나쁘지 않았다. 차트 한번 볼게요. 한일사료 오늘 4%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요. 분봉을 보면 갭 상승했다가 밀려서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1등주는 될 수 없었던 것 같은데, 한일사료도 차트를 크게 보면 보십시오. 급등이 예전에는 고려산업보다 훨씬 더 대장이었죠. 왜냐하면 2,000원 했던 게 15,000원 갔으니까 700%가 올랐던 한일사료가 이 바닥에서 다시 한번 이슈를 받으면서 음봉이지만 그래도 약 400억 이상 터지고 바닥에서 한번 상방 터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고려산업이나 한일사료는 내일 흐름을 봐야 되고, 지수도 봐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도 봐야 되겠지만 시나리오 상으로는 고려산업하고 한일사료를 같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오늘 비료 곡물 관련주 중에 고려산업이 대장이었습니다. 대장은 심플해요. 등락률이 많은 종목이 대장인데 그 뒤로 한일사료가 전 따라갔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내일은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수를 먼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수가 상승하면 고물주 우선 제외하셔야 됩니다. 지수가 상승하면 로봇주나 뉴로메카를 먼저 보시고, 제가 지금 곧 말씀드릴 올림픽 선수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위메이드 같이 지수가 하락할 때도 상승할 수 있는 강한 선수가 있는 반면에 지수가 하락하면 같이 밀리는 선수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 선수 집중하시고, 한일사료는 핵심은 내일 지수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확인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지수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어떤 걸 좀 더 공략할지 이미 시나리오를 다 짜고 계신 분은 누구죠? 이용준 해설위원님입니다. 여러분들도 결정적으로 또 어떻게 하면 시황들 잘 보고 녹여낼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계속 드리고 있어요.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결정적 한방 종목으로 저희는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투자 올림픽, 픽하고 싶은 종목이 없다면 여기서 어떤 종목 픽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준 해설위원님, 지금 시청자분들이 실물로 보면 더 멋있을 것 같다, 그리고 양복 한번 해드리고 싶다, 제가 너무 수익률 많이 나서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노란톡방 들어가면 과연 어떤 비법이 있는 건가요?
노란톡방 비법이 있죠. 비법은 제 머릿속에 있고 실물로 보면 화면보다 훨씬 못합니다. 아니에요, 멋있으십니다. 그건 앵커님이 칭찬해 주신 거고 왜냐하면 제가 네. 강연회도 하고요. 이렇게 네. 보면 저희 아버님이 그랬어요. 화면이 훨씬 잘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강연을 최소한 하려고 그러니까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화면에서 많이 봐주시고요. 노란톡방에서 도움 받으시고 또 유튜브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노란톡방은 지금 너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어제는 새로운 노란톡방을 새로 신규로 하나 팠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제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항상 양복 사주신다는 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수익률 오늘 지수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거의 매일 수익을 내고 있고 실제로 계좌에 하루 시작하자마자 뭐 굉장히 많은 금액을 꽂히게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방송 전문가를 하면서 양복을 사주신다는 분은 수도 없이 많았지만 양복 사주신 분 한 분도 안 계시더라 먼저 말씀드리기 때문에 약속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 화면이 훨씬 잘 나온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방은 제가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제가 강의에 대한 내용도 할 텐데 강의에 대한 내용을 이번 주 내일 모레까지 해서 비법 강의 7강에 대한 강의 내용을 유튜브로 찍어놨어요. 내일까지 마무리할 건데 기본 강 4강, 비법 강 7강에 대한 내용도 노란톡방에서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거고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제가 USB에 담아가지고 여러분들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추첨을 통해서 무료로 발송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서 첫 번째 단계는 노란톡방에 들어와셔야겠죠.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비법 강의에 대한 부분도 공부도 받으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에 대한 생각도 같이 공유를 하시면서 성장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제가 원래 오늘 스탠딩이 처음이어가지고 위메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위메이드 차트 보면서 위메이드 이야기를 오늘 어떤 지점에서 공략했고 어떤 지점에서 수익이 났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메이드 차트 한번 볼게요. 제가 오늘 급락 나왔죠. 급락 나올 때 회사 출근했더니 직원들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한마디 했어요. 이런 장 한두 번 버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제가 공략한 종목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한 게 바로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오늘 고가 대비해서 9% 나왔고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위메이드 말을 언제 했습니까? 지난달에 했습니까? 지지난달에 했습니까? 어제 이 방송에 6시에 했습니다. 하루 만에 9% 상승이 나왔고 다른 종목 다 하락할 때 위메이드 제가 하루 만에 찍어드렸죠. 게다가 위메이드 매도 공략을 어떻게 했냐 궁금하실 텐데 위메이드 먼저 상승 나오고요. VI 가고 64,200원까지 찍었습니다. 전 분할로 나눠서 매도를 했는데 1차 매도하고요. 2차 매도는 제 기억으로는 63,000원 구간 또는 62,000원 구간의 지지라인 깨지면 매도한다고 노란톡방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 말 들으신 분, 노란톡방 보신 분들은 다 수익 났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데 하나 서운한 게 있습니다. 수익이 나면 인증도 하시고 저희가 더 치열업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 되는데 수익이 나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신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익과 저의 노란톡방의 활동은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참여를 많이 하시고 저도 열심히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것은 노란톡방에 계신 여러분들의 관심과 호응 그리고 참여입니다. 참여 없는 노란톡방에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제가 뭐 특별히 바라는 것 같습니다. 수익 나면 수익 났다고 인증해 주시고요. 수익 나면 감사하다는 말씀해 주시고 양복 받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수익 인증은 꼭 해주시면 좋겠고 위메이드 오늘 수익 나는 거 너무 축하드리고 여러분 항상 제가 화이팅 해드릴 거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게 갑자기 생각났는데 여러분은 3월 달에 급락장 나올 걸 예상하고 계셔야 될 거고요. 여러분은 10%를 준비해가지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70%의 시나리오와 제 열정과 감각을 맞춰가지고 80%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언제나 노란톡방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하자마자 120명 지금 돌파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요. 얘기해 주시고 샵 3772번으로도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급등할 종목 본격적으로 이게 또 메인 코너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급등할 만한 종목 오늘 선수 들고 오셨는데 어떤 좀 매력이 있어서 이 선수가 급등할 거라고 보세요? 우선 제가 잠깐만 이게 빠졌네. 예, 죄송합니다. 쳐서 하는 게 처음이라서. 꿈비라는 종목 들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꿈비 가져왔습니다. 꿈비 네. 제가 서류를 받다가 꿈비 종목 빠졌는데 오늘 제가 바로 높게 뛸 선수는 꿈비입니다. 이름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꿈, 드림,
비입니다. 이게 꿈비란 그 종목에서 이름을 알 수 있듯이 꿈비는 유아용 침구류를 만드는 회사이고요. 신규 상장주입니다. 제가 오늘 노란톡방에서 꿈비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지수 하락하면서 굉장히 분봉상 많이 밀렸거든요. 하지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왜 꿈비를 아직도 이용준이 보고 있고 바로 내일 높이 뛸 선수로 꿈비를 가져왔는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징크스가 하나 생겼어요. 이대리 와서. 이상하게 멀리 뛸 선수로 말한 선수가 높게 뛰는 경우가 더 나오더라고요. 어제는 위메이드를 멀리 뛸 것 아닌데 오늘 바로 높게 뛰어버렸죠. 후성은 바로 갈 거다 했지만 오늘 눌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서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제 기준은 그런데 그래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니까 높이 뛰든 멀리 뛰든 그 다음날 급등이 나오거나 상승이 나오면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꿈비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꿈비는 유아용품 제조하고 도소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왜 이게 요새 이슈냐면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꿈비 홈페이지에 보면 애들이 태어나면 침구류를 만들잖아요. 일반적인 매트리스에서 자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얇은 매트리스에 이 철창 같은 안전 펜스를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드는 회사가 꿈비라는 회사인데 오늘 뉴스가 굉장히 의미 있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역대급으로 최저라고 합니다. 예전 출산 장려하면 기본적인 강세였던 아가방 컴퍼니하고 제로투세븐 이런 종목들이 강세였는데 이건 옛날 이야기죠. 지금의 출산 관련 이슈 그리고 유아용품 관련 이슈는 꿈비가 대장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좋은 호재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흑자가 예상되는 회사이고요. 유보율이 무려 782%나 됩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이 나와서 눌리긴 했지만 저는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게 첫 번째로는 신규 상장주라는 혜택이 있는 거죠. 상장 폐지에 대한 걱정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꿈비가 상장을 할 때요. 수요 예측 경쟁률이 무려 1,547대 1이었기 때문에 희망밴드를 훨씬 넘는 가격으로 됐고 오늘 지금 종가가 18,750원이거든요. 추세는 우상향이기 때문에 꿈비라는 종목 내일도 한번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품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애를 키우고 계신 분도 있고 과거 애를 키우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예전에는 이런 것들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지만 꿈비라는 회사에서 놀이방 매트 하고요. 아기 침대, 베이비룸, 원목 가구, 침대 가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게 상품적으로 특성화되고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전반적인 흐름이 출산율이 갈수록 작아지고 애들은 안 낳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출산을 장려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겠죠. 앞으로 시간이 가면 국민연금도 고가야 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출산이 장려돼야 하는 상황에서 꿈비라는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차트 한번 볼게요. 우선 오늘 차트는 아쉽게도 윗꼬리 양봉이 나왔습니다. 윗꼬리 양봉이 나왔고 노란톡방에서는 뭐 공략을 분할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격에서 지금 하락폭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꿈비라는 종목 제가 왜 내일도 좋게 보고 있냐면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규 상장주를 공략을 할 때요. 첫날 상장했던 가격의 시가, 종가, 고가가 핵심 가격인데 이 핵심 가격에 위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들은 한 달이나 두 달 내에 추세를 잡아줘야 돼요. 우상향할 건지 우하향할 건지. 만약에 꿈비가 이 10,000원 부근에서 계속 하락해서 이렇게 하락한다면 이 종목은 하락폭이 언제까지 나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지라인이 없어져 버리는 건데 신규 상장주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관계자나 이 회사를 지주분들은 지금 우상향의 패턴을 만들어놔야 나중에 눌리더라도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성장하는 회사가 되는 거지. 여기서 만약에 10,000원이 깨져버리면 꿈비라는 종목 시장에서 관심 없는 섹터로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꿈비를 보고 있는 누군가는 이 시점에서는 오늘 장대 양봉의 윗꼬리가 이렇게 몸통보다 훨씬 크게 달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돌파 나온다면 꿈비라는 종목이 우상향하면서 지금 저출산 그리고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이 정책을 하나씩 말하죠. 오늘 가서 오늘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보니까 원격 진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시간에 급등이 나오고 또 언젠가는 또 가서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 또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 이런 것도 올리면 또 꿈비라는 종목이 또 급등 또는 상한가를 못 가란 법도 없다고 보거든요. 다만 지금 추세가 살아있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저는 꿈비 종목의 가격 전략을 드리면요. 매수가는 종가인 18,750원짜리 매수가 드릴 거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2만 원 보겠습니다. 2만 원.
피봇 1차 장에서 2만 원 라운드 피겨값 보일 거고요.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좋은 재료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락이 나온다면 손절가는 좀 길게 잡으면 5일선인 16,000원 정도 손절 잡고 꿈비라는 종목을 이 종목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한번 같이 저랑 같이 보면 좋을 건데 여러분들 하루 종일 꿈비 볼 수 없잖아요. 제가 노란톡방에서 보고 있을 테니까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꿈비 궁금하신 분들, 꿈비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저랑 같이 한번 내일 지수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꿈비 한번 올라가는지 한번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의 꿈을 먹고 꿈비가 잘 오르길 바라면서 가격 전략 목표가 2만 원으로 손절 라인은 16,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중장기 멀리 갈 종목, 이제 뭐 급등이 아니라 멀리 갈 종목이다 보러도 괜찮은 거 같죠? 해설위원님? 제가 원래 한 종목을 2번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데 멀리 갈 종목 후성 제가 갖고 왔습니다. 저 자존심이나 건조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2번 말하는 거 처음 네, 봤어요. 저 처음이고 사실 타 방송에서 종목 2번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약간의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후성인데요. 후성 2차 매수까지 했고 2차 매수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후성을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성이 안 갈 이유가 우선 없다고 생각해요. 안 간다는 건 제가 잘못 봤다는 건데 물론 시장이 판단하겠지만 후성 멀리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차트 보면 바로 짧게 말씀드릴 텐데요. 후성 여러분 모든 시중에 나 있는 주식책을 봤을 때 전혀 진짜 정석적인 자리입니다. 급락해서 하락 횡보를 굉장히 오래 했고 장대 양봉의 거래량이 1,000억 이상 터졌고요. 상승 21선, 5일선, 11선, 21선 밀집되어 있는 구간의 음봉 지지를 받았다는 거죠. 오늘 사실 올라갈 수 있었던 자리인데 지수가 밀리니까 후성도 눈치를 보면서 못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차트를 크게 보면 이렇게 올라왔던 종목이 보십시오. 횡보만 무려 6개월에서 7개월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음봉이 나왔습니다. 분봉 보여드릴게요. 분봉도 후성이 초반에는 상승하려는 흐름을 잠깐 보였다가 눈치를 본 거죠. 지수 빠지니까 오늘은 그냥 눌려주는 게 시장에 훈훈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소설을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후성은 첫 번째로는 기본적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이 2배 흑자이고요. 유보율이 450%고 배당도 0.06%를 하고 있는 회사고 3월에 감사치는 정기총회 무탈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게다가 리튬 관련 이슈가 있고 악재가 있긴 합니다. 후성 글로벌과 물적 글로벌 분할이라는 이슈가 있지만 악재는 제가 봤을 때 소액 주주들, 기존 주주들 반발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또 악재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악재에 대한 반응은 이미 폭락으로 맞았잖아요. 과대 낙폭으로 맞았기 때문에 더는 빠지지 않고 있는 후성, 리튬 관련주 이슈 있는 후성. 저는 내일 노란톡방에서 제 자존심과 제 비유와 제 시나리오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후성 제가 말씀드리고 이데일리 들어와서 처음으로 2번 말씀드린 종목이 된 게 후성이거든요. 후성 같이 보실 분 노란톡방 들어오시고요. 오늘은 밀렸지만 춤에 대응하면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는 후성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관련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이 궁금한데 가격 전략. 혹시 어떻게 좀 잡아볼까요? 우선 후성은 기존에 제가 방송에서 어젠가 14,000원 부근 말씀드렸는데 지금 가격인 13,000원 부근 후성 2차 매수 또는 신규 매수 가능한 구간을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짧게 잡으면 원래 고점 14,000원 부근을 1차 목표가로 잡겠습니다. 그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제 모든 게 틀리고 악재 뉴스가 나와버리면 12,000원은 손절 구간으로 잡겠습니다. 그럴 리 없겠죠.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라간다는 생각을 조금 더 하시고요. 후성 노란톡방에 같이 대응해 보시면 내일은 또 웃으면서 계좌 인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후성 가자 이렇게 얘기해주고 계신데 매수가 13,000원, 목표가 14,000원으로 짧게 트레이딩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과 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해야겠네요. 해설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또 투자올림픽 즐겁게 보셨나요? 오늘 꿈비와 후성, 내일 또 급등할 만한 종목과 중장기 종목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사물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는 만큼 상황에 맞는 성장주, 가치주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통해서 들어오셔서 다양한 또 시장 이야기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방법 궁금하시죠?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 그리고 QR코드 지금 여기 보이죠? 바로 가까이 갖다 대주시면 링크 나올 거예요. 바로 누르고 들어오시면 쉽게 입장하실 수가 있어요. 어렵다면 그냥 샵 3772번으로 5359에 4글자만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이 점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또 내일 오후 6시에 기분 좋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투자 올림픽.